혹시 그 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진통제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엄밀히는 이 암이 나빠지고 점점 이제 커지면서 암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지니까 진통제 필요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하셔갖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 보니까 그 얼마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더라. 이 진통제 많이면 빨리 죽는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도 그걸 그냥 꼭 참는 분들이 계세요. 진통제 먹으면 나 빨리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예. 진통 아프면은 진통제를 좀 드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암은 네. 언제쯤 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암은요 정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안 됩니까? 네. 이게 암이라는 병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련되는 병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유전자가 잘 고장이 나게 되고 그 유전자가 하필이면은 이제 암과 관련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암에 걸리는 건데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개별 환자의 암은 완치가 될 수 있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암이라는 병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흔한 병이 네네.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암을 언제쯤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약간은 저는 관점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없애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암을 가진 채로 오래오래 그냥 암과 더불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너무 암이 정복이 안 된다고 슬퍼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을 사실 이제 치료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 될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암을 진단받은 사실, 그다음에 뭐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번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들은 저한테는 그 아이들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40대 암 환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랑 또 좀 얘기를 좀 해요. 좀 이제 안 좋으신데 애들도 좀 알고 있냐,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끔 이제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저도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이제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못 버티실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용감하게 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감기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하니 아니 그 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 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유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아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그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네.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네.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이제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네.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가사가 네, 근데 진짜 그러네요. 그분은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잘 들으면 모르죠. 기운나 하시고 네.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바람가 싶습니다. 그분은 80세 폐암 진단받은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어요. 보험 안 되더라도 비싼 약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항암 치료 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비싼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었던 분인데 정작 그 환자분께서는 힘든 항암 치료를 원치를 않으셨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지금 삶을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든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드님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을 오셨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결국 암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분께 좀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가족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환자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더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근데 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네.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 우리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께 좀 숙제도 좀 내주신다고 그래요? 네. 제가 무슨 숙제를? 뭐 거창한 숙제는 아니고요. 뭐 환자분들께 뭐 일기를 좀 써보시라 뭐 이런 숙제들을 좀 많이 내줘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면 일단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들었었던 생각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조그만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데 좀 메모를 좀 하시라.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 번은 환자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이제 외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에 그 투병 생활하면서 썼던 일기장을 저한테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 환자분이 별로 말씀도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일기도 딱 2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매일매일 2줄씩만. 근데 일기장 한 구석에 아들한테 너무나 미안하다. 그런데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겠다. 딱 2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으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아버님의 일기장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유산처럼 남는 거죠. 근데 일기장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 이 의사가 좀 이상한 의사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웃었었던 기억도 좀 납니다. 네. 이게 참. 아니 그 교수님, 네. 저는 좀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그 암은 언제쯤 정복될 수 있느냐, 네. 안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하나는 좀 주고 가셔야 돼요. 네. 그 암 이게 또 치료하는 기술이 네. 여기까지 갔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예. 것들은 많이 있죠. 뭐 어디까지 네. 갔습니까 지금? 일단은 요즘에는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할 때 찾아내가지고 수술로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은 문제 없이 암을 정복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항암제도 요즘 좋은 항암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요? 있어갖고요. 먹는 표적 항암제 같은 것도 많고 그냥 먹는 최근에는 걸로? 그냥 먹는 약. 요즘 또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뭡니까? 또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그런 좋은 항암제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을 가진 채로 그냥 별 문제 없이 딱 보면 저분 암 환자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잘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네. 누구나 영생을 꿈꾸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 연장. 맞아요. 그러나 이게 뭐 다 생명은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게 좋을 문제에 그 대해서. 질문은 참 네.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 뵐 때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 생각만 해도 되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제 환자분들 중에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근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느꼈었는데 막상 암에 걸려보고 이제 숨이 차 보니까 숨을 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맞아.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이 늘 있어 왔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랑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하고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보면 아마도 부모님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 같은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주름살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시작할 거고 허리가 굉장히 좀 굽어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시작할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삶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교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 참 그 와닿습니다. 예, 그 당연한 것은 없다. 다리 한쪽만 다쳐도 샤워하거나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막상 내가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랑은 참 우스워라 기나긴 날이 지나도 전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춰버린 채로 이렇게 버젓이는 사랑 널 그리워